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권리분석 핵심 2 지상권에는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간섭법상지상권, 그리고 또 지역권, 전세권, 여기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가처분 등기하고 국세체납에 의한 등기, 예고 등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역권에는 자기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타인 토지를 성역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전세권은 선순위 일대하고 후순위, 그리고 건물 전체에 전세권 설정했을 때하고 부분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했을 때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국세체납에 의한 등기, 예고 등기에 대해서는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약정지상권은 등기부에 나타나는 지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정을 했다는 얘기죠. 타인 토지를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입니다. 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면은 권리 분석 시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유익비라 그러죠. 토지 매립비나 대지 조성비 등의 유익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있을 경우에는 유치권 행사를 해서 토지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서도 건물을 지었을 때 유치권이 성립하면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토지도 이런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지상권이 앞서면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이고, 이때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시점에. 그리고 현존했으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헐어내야 되고 하니까 사회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은 최단 30년, 15년, 5년을 성립한 것으로 보는데, 30년은 견고한 건물, 그리고 15년은 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이고요. 5년은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경우에 최단 기간으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만기가 되었을 때에도 지상물이 존재한다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토지 소유자가 거절한다면, 여기 거절을 해놨죠.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을 사라.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 해가지고 산다든지,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상권을 공짜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땅 사용료는 받아야 될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저당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에 대해 살펴보면은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을 했다면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인정이라 써놨죠.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하고요. 토지와 건물 어디에도 건저당권 설정이 없는 경우에 매매 등의 원인으로 뭐 정려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졌고 건물 철거에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그 땅만 특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고요. 미등기 건물에는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대지 소유권의 변동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야 하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은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전세권자도 보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세권자다라고 이거 잘못 쳤네 제가요. 전세권자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매 뭐 여기서 기타 원인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려라든지 수용이라든지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토지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간섭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지하기 위해 간섭법상 인정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있는 한 유효하고 봉분이 있어야 합니다. 봉분 그럼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밑에도 다시 보시면은 설명이 더 나옵니다만은 분묘권 인정되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하게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그리고 공연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뭐 무슨 공연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은밀하지 않게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를 해야 하고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그 분묘 기지권을 최장 60년을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 일조, 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권리를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권의 부종성, 지역권은 요역지, 자기 토지죠. 의 소유권의 부종, 운명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뭐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지역권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없어진다 이런 의미로 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역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성역지, 타인 토지가 경매 진행되는 경우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는 인수, 후순위 지역권이면 성역지 매각으로, 성역지 그러면 타인 토지죠. 지역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지역권이 인수되는 경우는 존속기간, 지료, 시설관리비 등의 분석이 필요하고요. 특히 건물 축조 금지 지역권이면 건축 행위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경매 진행할 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한 번 정도 들어놓으면은 또 다음에 이런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해당되는 경매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전세권에서 살펴보면은 전세 계약 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등기부에 해야지만 성립합니다. 단독주택의 건물에만 설정한 경우 전세권이 토지에는 그 효력이 원칙적으로는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다세대는 대지권이 전유 부분의 종된 권리로 인정이 되므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즉 경매시에 대지 가격에서도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변제권의 권리 발생일은 등기부 기재된 접수일이다. 자, 선순위 전세권.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치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더라도. 후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전세권은 소멸되고 경매 개시 결정 전에 등기가 되었다면 전세권자는 당연 배당권자이다. 여기서는 이제 후순위 전세권을 얘기하는 거죠. 후순위 전세권자는 당연 배당권자이므로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 전부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만기가 되어도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면은 그 건물 전부에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음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건물 일부분 부분 전세권, 일부 전세권은 전세권의 전세금으로 집행권을 득한 후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바로 그 전세권으로 부분 전세는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 담보권, 압류, 가압류 등의 등기가 가처분 등기보다 선순위로 존재한다면 그 가처분 등기는 말소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선순위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경우는 말소가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경매하는 경우에 그 가처분 등기를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철거나 토지 인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한 경우에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또는 담보권 설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건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후 성수해서 건저당권을 한 후에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가처분자 스스로 가처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해서 건저당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말소 가능하고 경매 부동산의 매수인도 건저당권 설정 등기로 가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소명해 가지고 가처분의 말소 촉탁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국세 처분 절차에 의한 공매나 법원 경매, 여기서는 강제 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이라고 들었죠. 이거는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절차는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이제 공매하고 법원 경매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양쪽 절차 중에서 먼저 진행된 절차에서 소유권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권자로 확정이 된다. 공매하고 경매가 동시에 됐을 때는 공매가 먼저 진행돼서 낙찰받았다면 공매로 진행한 걸로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고, 법원 경매가 먼저 되어서 그걸로 낙찰받았다면은 그게 법원 경매로 한 거를 진정한 소유권자로 확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매각 후 배당 시 경매 절차에서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와 관계된 국세 우선 변제하고 그 다음에 그 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말소가 되겠죠. 지방세의 경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후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새로운 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매각되면 가압류의 경우와 같이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에게 배당한 후에 그 압류 등기도 말소 신청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는 뭐 잘 안 나옵니다만 예고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예고 등기는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8년 전이죠. 4월 12일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예고 등기 악용 사례가 많아서 폐지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경매 진행할 때 서로 짜고서 허위로 가짜로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를 해놓으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짜고 한 사람들이 낙찰 받아가지고 예고 등기를 말소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악용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예고 등기를 그 제도를 2011년 4월 12일부에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4월 12일 이전에 예고 등기되어 있다면은 유효하다. 물론 이제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거의 없을 겁니다만은 이것도 이렇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 2011년 그 이전이니까 2005년 1월 19일 가압류가 되었고, 뭐 여기는 3억 9,500이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말소가 되겠죠. 여기 앞에 또 다른 등기부상의 권리,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말소가 되고, 또 2000년 10월 7일에 임의경매를 넣었다면은 임의경매 이자체도 뭐 없어지는 권리가 되지만은 요 중간에 2005년 5월 15일에 소유권 말소 연기가 되어 있다, 예고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인수라고 써놨죠. 인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고 등기를 가지고 가짜로 이런 걸 많이 해놓고 이랬었거든요. 이러면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알더라도 못 들어가죠. 그 당사자 아니면은 여기에는 입찰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런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